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일단은 K 방역에 대해서 조금 집착을 벌여야 된다. 집착. K 방역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다른 나라하고 대비하는 건 우리는 셧다운은 없다예요. 셧다운 안 하고 이렇게 한 게 우리는 대단한 거야라는 거라서 3단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저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3단계 가면 사실상 셧다운이다라고 보는 거니까. 근데 이철이의 정치쇼. K방역 또는 코로나 방역 대책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란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데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김준일 기자가 탈탈 털어드릴 겁니다. 지금 위기인 건 맞죠? 뭐 실패는 뭐 성급하지만 위기인 거는 뭐 명확하죠. 네, 명확하죠. 지금 위기입니다. 또 확진자 수도 많고 또 병상도 좀 부족하고 위중증 환자들도 많이 생겼고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것들 보면 그죠? 사망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도 상당히 위험한 징후죠 지금. 예, 하나씩 저희가 지금 따져 볼 텐데요. 세계가 찬사했던 K 방역. 예. 기본적으로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왜 성공한 거예요? 뭐 K 방역이 뭐냐 이제 잘 뭐 막 그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생각하는 K 방역은 3T입니다. 3T. 예, 그래서 일단 테스트. 그리고 트레이스 추적. 그리고 트리트 이제 치료죠. 예, 그래서 검사하고 추적하고 치료한다라는 거고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우리가 뭐 처음 개발했던 드라이브 스루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테스트에 들어가는 거죠. 검사. 그리고 뭐 모바일 자가 진단, 뭐 자가 격리, 뭐 감시 앱 이런 거는 이제 뭐 트레이스 그리고 이제 우리 특유의 역학 조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네. 트리트는 이제 뭐 감염병 생활치료 센터를 뭐 따로 만들어서 관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세계 표준으로 18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가 뭐 이거를 보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6월 달에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데 지금 이게 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이 3T가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준비된 내용 들었을 때 우리가 뭐 4등이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방역 성공에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어때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블룸버그가 이제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뉴질랜드 1위, 일본이 2위, 대만이 3위, 한국이 4위 이렇게 일본이 나왔어요. 2위예요? 일본이 2위. 초장이 여기 엉망 아니었어요? 초장에 좀 엉망이라고 많이 진단이 됐는데 어찌됐든 블룸버그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일본이 한국보다 위에 있는 거는 의아하다. 근데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일본에 대해서 방역 모범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더 잘했지.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잘했다라는 거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엉망진창이다 못했다라고 보지 않아요. 다른 나라들은. 왜냐하면 사망자 수가 확진자 대비 거의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을 정도로 어쨌든 확진자는 지금 일본도 한 3,000명씩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2,500명씩만 나오고 있는데 사망자는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을 정도 그 비율이 그러니까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뭐 뉴질랜드는 그냥 확진자가 뭐 거의 안 나옵니다. 대만하고. 여기는 그냥 틀어 막아버린다 아니에요? 예, 뉴질랜드도? 다 봉쇄 약간 거의 그런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했던 그 3T 이런 것이 상당히 이제 높은 평가를 받아온 거죠. 그 밖에 뭐 이른바 탑10 이런 데 들어간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에요? 탑10에 들어간 나라들이 뭘까요? 자, 탑10이 뭐냐면은 5등이 핀란드, 6위가 노르웨이, 7위가 오스트레일리아, 8위가 중국, 9위가 덴마크, 10위가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이니까 중국은 좀 아사무사한데. 근데 중국은 초반에는 난리였지만은 그 뒤에는 어쨌든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거의 뭐 그냥 봉쇄죠. 거기도 봉쇄죠. 예. 그러니까 봉쇄를 안 하면서 이렇게 잘 하는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다 사실상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해외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세계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우리도 좀 상당히 자부심을 가졌는데 위기를 맞게 된 이유는 뭐예요? 자, 그러니까 3T의 특성을 아셔야 돼요. 검사하고 3T 검사하고 추적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확진된 사람 다 격리시키고 치료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거의 전제 조건은 환자 수가 일정 정도로 유지가 됐대. 그러니까 확진자가 유지가 됐대. 근데 이게 갑자기 증가해 버리면은 검사도 어려워. 그리고 추적도 이제 어려워져.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깜깜이. 그러니까 원인 불명이 2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원래 10% 밑이었거든요. 사람이 적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많으니까 지금 병상 부족이 있으니까 지금 뭐 집에서 대기하는 사람도 500명씩 지금 있는 거예요. 확진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3T가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일단은 적어야 돼요. 감염자가. 그래야지 이게 돌아가는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라고 했을 때는 정부의 판단 미스가 매우 컸다. 판단 미스. 예. 첫 번째는 전문가 의견을 무시를 했어요. 정부가. 왜냐하면은
감염병의 특성상 겨울에는 무조건 늘어난다. 그래서 대한감염협회라든지 의협, 대한의사협회에서 병상 확보해야 된다. 이미 노래를 불렀어요. 여름부터. 병상 지금 확보 안 해두면은 왜 병상을 확보를 해야 되냐면은 지금 민간병원한테 병상 내놓으라고 지금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환자를 받으려면은 기존에 있는 환자를 다 내보내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죠. 비용으로 따지면은 코로나 환자는 돈도 솔직히 얘기하면 별로 안 되면서 또 의료진은 많이 투입해야 되고. 보상해줘야지. 그러니까 근데 정부가 지난 대구 동산병원 계명대 동산병원이 2월달에 전담병원을 했는데 적자가 120억이 났거든요. 근데 정부가 80억밖에 보상 안 해줬습니다. 지금도 아직 40억. 그게 이제 한 달 전 기사였으니까 지금이 뭐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전 안 해줘. 그리고 기존 환자 다 내보내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죠. 뭐 치료한 사람 내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시차가 있어야 되니까 미리미리 확보를 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들었다라는 거. 전문가 의견을 무시했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의료진하고 갈등이 있었잖아요. 공공의대 만든다고. 의료계. 네. 의료계하고 네. 왜 그 시점에 그거를 해야 되느냐 정치가. 그러니까 판단 미스였다라는 거고 지금도 그래서 예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에 의료진이 아니라 간호사만 고생하고 의사들의 빈자리까지 메꿔야 된다 뭐 이런 엉뚱한 메시지 올려가지고 지금 의사들 부글부글 끓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이 격상 문제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 문제가 지금 반 템포에서 한 템포씩 느리다. 의료진들 전문가들은 예를 들면은 11월 19일에 수도권이 1.5단계가 갔거든요. 근데 다음 날 의료진 모든 전문가들이 이거 더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5일 위에 올립니다. 예를 들면은 확진자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경제를 고려한다라고 해서 계속 이게 늦게 대응하니까 이게 더 이제 피해가 커지는 약간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전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런 반론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방역 그 전문가들은 그 방역만 보면 되지만 정부는 경제도 봐야 되니까 맞습니다. 다 같이 고려하다 보니까 조금 주춤주춤하지 않았을까? 뭐 그거는 맞고요. 맞는데 이제 방역 이 전문가들 얘기로는 방역이 경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지금 그 소위 말해서 경제 성장률 제일 높은 나라가 대만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이고요. 그래서 지금 확진자가 안 나오는 나라들이 다 높아요. 여기는 강하게 지금 아예 봉쇄 수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높다라고 한다라면은 정부가 지금 뭔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경제를 생각한다라고 하지만 방역을 우선시하면 경제가 살아나는 건데 지금 엉뚱한 정책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 의학 전문 기자가 와서 거리두기 격상 세게 하는 거는 초기에는 효과가 있는데 뒤로 갈수록 조금 떨어지는 점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그 타이밍이 너무너무 그렇죠. 중요해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예.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들도 사실은 저부터도 워낙 이제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약간 피로감도 생기고 느슨해지잖아요. 느슨해지죠. 그러니까 올해 3월, 2월달, 3월달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그 신천지 발 때는 공포를 느꼈어요. 감염되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알아서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년 정도 지속되니까 그리고 이제 과학적으로 통계가 나오잖아요. 20대들은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뭐 예를 들면 걸려도. 그러니까 이제 느슨해진 것도 있고 그래서 메시지가 지금 이를테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식당은 9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못하게 했잖아요. 이거에 방역 당국이 기대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가급적 식당 가지 말고 집에 일찍 들어가 이런 거를 원하는 건데 사람들은 야 그러면 9시까지 빨리 먹고 빨리 먹어요. 빨리 먹어요. 그래 다 가가지고 다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취해. 식당이나 술집 가보면 사람들 득실득실합니다. 왜냐 빨리 먹고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적절하게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냐도 고려를 해가지고 방역 당국이 내려야 되는데 옛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말하면은 하겠지. 그래서 어저께 서정엽 서울시장 대행이 자발적 3단계를 해 주십시오. 막 호소를 한 거예요. 근데 3단계를 해야 되면은 3단계를 올려야지 왜 사람들한테 자발적으로 해야 되냐. 이제 그런 거 안 먹힌다. 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경제에 대한 고민, 내수에 대한 고민 때문에 쿠폰, 그 소비 쿠폰 지금 중단했죠. 중단했죠. 중단했는데 그것도 말이 많았어요. 최근에 그 이제 방역 아까 잘한다는 나라들 쫙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확진자 그래프를 보면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거의 동조화돼 있습니다. 거의 그래프가 똑같이 움직여요. 그렇다네. 나머지 나라는 달라요.
근데 그럼 왜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일본도 고투 트래블이라고 스가 총리가 일본 내수 진작한다고 여행하면은 막 돈 주고 그랬거든요. 아베 때부터 한 거죠? 아베 때부터 한 건데 스가가 세게 밀었어요. 이거를 살리겠다고. 근데 그러면서 확진자가 늘었다라고 보고 한국도 이 소비 쿠폰이 뭐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데 특히 야권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해요. 이 소비 쿠폰 때문에 지금 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뭐 이게 주요 원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는 거죠. 스가는 쓱 가는 분위기던데. 스가는 아재 개그 좀 하지 마시죠 진짜. 알고 혼날 줄 알고 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일단은 K 방역에 대해서 조금 집착을 벌여야 된다. 집착. K 방역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다른 나라하고 대비하는 건 우리는 셧다운은 없다예요. 셧다운 안 하고 이렇게 한 게 우리는 대단한 거야라는 거로 해서 3단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저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3단계 가면 사실상 셧다운이다라고 보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지금 시점에 맞는 그러니까 K 방역이 맞는 때가 있고 안 맞는 때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 맞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자영업자들 반발이 엄청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어저께 헬스클럽 관장협회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막 삭발하시대. 예, 당구협회에서 또 그러니까 지금 2.5단계인데 2.5단계인데 우리 방역 수칙 다 지키고 우리도 영업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식당은 영업하게 하고 아니느냐? 왜 카페 그러니까 다 다르잖아요. 지금 세부 지침이.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 자영업자들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냥 차라리 3단계 한 2주 가버리고 풀자 다. 우리 억울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맞아요. 지금 어떻게 좀 이렇게 세부 조정이 어렵다 지금 상당히. 그래서 오히려 좀 짧고 굵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도 풍선 효과라는 말을 쓰더만요. 풍선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으면 안 해야 되는데 딴 데가 또 흥청망청하니까. 지금 카페에서 다 밥 팔고 있어요. 밥을 팔아요? 예, 왜냐하면 식당은 그러니까 이게 영업 업종이 무슨 카페로 분류된 게 아니라 그냥 음식점이잖아요. 요식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밥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커피도 같이 파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의 약간 변칙 영업들이 카페는 테이크아웃만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 투썸이나 무슨 스타벅스나 이런 데가 아니라 개인 카페들 있잖아요. 지금 다 밥 팔고 어제 저도 거기 가서 밥 먹고 왔습니다. 카페에서. 먹으면 안 되지. 아니 식당 밥만 먹고 왔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스키장에 그렇게 많이 간대. 스키장에서도 지금 최근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스키장 가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젊잖아요. 그러니까. 젊으니까 뭐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근데 엊그저께 지금 확진자가 좀 나오고 있어서 거기도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락다운 예. 아주 이제 철저한 봉쇄 정치를 하면 자영업자들이 큰 데미지를 입잖아요. 피해를 보는데 대통령이 이 임대료 얘기를 슬쩍 꺼냈더니 뭐 이간질하냐 뭐 편가르기 하냐 또 난리법석이 초장부터 벌어지던데 여기에 대한 준비도 우리가 좀 안 해놓고 있었던 거잖아요. 준비가 좀 덜 됐죠. 그렇죠. 사실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사례가 있어요. 사실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정부가 보전을 해주고 그 대신 깎아주고 약간 그래서 고통분담은 정부도 하고 건물주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3자가 나누더만요. 3자가 나눠요. 네. 캐나다 같은 경우가. 그래서 아예 사례가 없는 건 아니고 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너무 정쟁으로 보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캐나다 사례는 만약에 임대료가 100원이면 정부가 50. 그 임차인과 임대인이 25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하면 좋죠. 그죠. 저는 그러니까 보통 분담이니까. 예,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런 근데 뭐 것들이. 말도 못 꺼내게 하잖아요. 무슨 사유재산권 침해니 뭐니 막 이러니까. 아니 임대인들도 생계형 임대 주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희생하라 그럴 수는 없고. 그렇죠. 예, 요즘 그래서 집값도 올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대요. 아는 변호사 한 분도 변호사 자기 건물 지고 집세 올랐다고 렌트비 올랐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독일이 좀 참고할 만하지 않아요? 독일이요. 독일은 이제 돈을 엄청 풀었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엄청 풀었는데 사실은 이제 재정 적자 때문에 그래서 뭐 적자가 60% 초반에 밑도에다가 지금 72%까지 치솟았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살려야 된다라는 기조로 14조 8,400억 원을 지금 또 투입할 예정이다.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35에서 50% 매출을 주면은 40%, 50에서 70%가 주면 60%, 70% 이상 감도 시엔 90% 고정비를 지원한다고 정부가. 우리도 좀 해보면 좋겠는데.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르신들은 지금 거의 번아웃 탈진 상태라고 하는데 예.
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마음으로 응원하는 거 외에도 물질적으로 보상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저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간호사협회에서 얼마 전에 성명을 냈어요. 지금 그 코로나19 확진 그 병상 해소이랑 간호사들이 수당을 못 받았다고 아직도. 왜? 아니 모르죠. 왜안 지자체에는 줬는데 지자체에서 지급이 안 된 건데 지자체에선 누가 참여했는. 근데 더 웃긴 거는 대구 경북은 다 줬는데 나머지 지자체에서 다 안 줬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편에 가려는 거 아닌데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나머지는 다 민주당이잖아요. 정부 여당에서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그럼 이렇게 해놓고 지금 뭐 덕분에 얘기하고 수당도 기존 거 안 주면서 오라고 지금 자원봉사하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 그러니까. 여당은 서초동 쳐다보지라고. 그나저나 그 K방역 홍보비가 1,200억이라고 그러던데 예. 그게 팩트가 맞는 거예요? 저희가 제일 먼저 팩트체크하고 연합뉴스나 다 받았는데 네. 사실이 아니고요. ODA 그러니까 해외 원조예요. 그러니까 코이카 아시죠? 코이카. 여기 사업이 원래 1,000억 원에서 추경까지 해서 1,200억이 배정이 됐는데 이거는 원래 매년 해외 원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됐으니까 이 정도는 이제 원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올해 팬데믹이 돼버리니까 이거를 마스크를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랑 진단 키트를 지원해 줬는데 이거를 왜 해외를 해주느냐. 원래 그냥 매년 그렇게 씁니다. 매년 1,000억씩 써요. 그러니까. 근데 올해 해피 쓴 건데 그거를 이제 야당에서는 홍보비다. 백신도 구매 못하면서 지금 홍보비로 K방역 홍보비로 1,200억을 쓴 거냐 이렇게 부르짖는데 사실 아닙니다.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고 가짜 뉴스구나. 67억 원 정도 썼어요. 정확하게. 네. 뭐 그 정도 홍보는 할 수 있는 거죠. 2895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통계 자료와 그래프 모든 뉴스의 팩트가 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판과 중립에 늘 감탄합니다. 김준일 기자님 최고. 감사합니다. 너 부탁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진짜 힘나는데 그냥 그죠? 여기저기서 다 욕만 먹어요. 저는. 욕먹는 거 들어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팩트. 알겠습니다. 진실은 항상 순환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긴다는 거 믿고 가야죠 우리가. 예. 그래도 언론인인데. 자 전지적 기자 시점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